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아까 당심 70, 민심 30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가 장동혁 대표가 매우 잘하고 있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 김재현 최고위원 또 신동욱 최고위원이 잘 서포트하고 있지만 이 장동혁 체제가 순풍망 타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것이 워낙 명분이 없어서 저 기득권 한동훈 똘마니들과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는 그렇게 내지 않았지만 123 개헌 관련된 사과 압박과 협박에서부터 이것들이 설치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압박한 자들이 4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는 장동혁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은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당 내에서는 가장 발언권 센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은 대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체제에게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줄 거냐.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바로 양이 안 찬다고 바로 등 돌리고 이래서 장동혁 체제를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정말로 좀 절실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최근에 한 2주 동안 장동혁 대표가 대외적인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고 잠행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뉴스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 한 2주 동안 뭘 했냐.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다녔어요. 이 배지들은 내가 나다 하면서 헌법기관 임내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한테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시간 내서 차 마셔주고 밥같이 먹어주는 거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도 여당 국회의원들을 밥을 같이 먹고 술을 같이 마시고 따로따로 만나주고 민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권당 의원들조차도 대통령 알기를 뭐로 압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 정권 뺏기고 나서 제1야당 대표로 갓 선출된 장동혁 대표가 그 수없는 압박과 협박을 돌파하는 당내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무슨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2주 동안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의원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에 의원 50명을 만났대요. 이거를 50명 다 불러놓고 한꺼번에 만났다면 간단하죠. 그거는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 한 명 한 명 1대1로 만나야 비로소 대표가 나를 만났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50명을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50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거의 다른 일 못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만 만난 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한 2주 동안은 이 당 내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원 한 50명,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로 한 30명을 따로따로 만났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TK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이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뭐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죠.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10명은 이 설문에서 빠졌고 응답한 사람이 16명인데 16명 중에 15명이 장 대표, 장동혁을 중심으로 모아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명만이 이대로는 안 돼. 뭐 사과해야 돼. 뭐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한 것 같고 16명 중에 15명이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답변을 한 대다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지도부 중심으로 총구를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돌려서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과 전면적 전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더 힘을 실어주는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원 증가입니다. 책임당원 100만 당원,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마침내 장동혁 대표가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70여 년간 단절됐다가 다시 이어지곤 했던 우리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책임정당 100만 시대. 그런데 책임당원의 증가를 보니까 특히 이 책임당원이 증가하면 당원 수도 증가하잖아요. 증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루 있어요.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대구, 충남 순서입니다. 제가 순서를 보고서 그렇겠다 느꼈어요. 경기도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1,400만 가까운 인구에서 당원이 충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많은 게 서울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역시 영남권의 책임당원 입당이 많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망론이 확산하고 있는 충남 쪽에서 책임당원 입당이 많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역별로 고르게 당원 수가 늘었다. 그렇죠? 경기도, 서울, 영남권의 충청까지. 그러면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선거를 이기는 조직력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기득권을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겁주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났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주까지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삼선 의원들도 전부 다 따로 만나고 그리고 상임위별로도 다 따로 만나서 적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멀리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만나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과 다 의견 교환하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절차와 명분을 세워놓고 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당은 100만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열리고 있고 여기에 TK 의원 절대 다수가 장동혁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응답했다는 매일신문의 여론조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동혁 체제가 이제 힘이 제대로 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힘이 제대로 실리고 있는 장동혁 체제가 뭐 당심 민심 논란이든 한동훈 단계 사태 처리든 더 힘있게 문제를 정리하고 치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자.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